MBN골드 박병주 매니저와 함께 블루드림 리서치 이조현 대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두 분이서 오늘 한 주의 마지막을 장식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신 있으십니까?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두 분의 인사이트와 함께 다음 주 준비 든든하게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매수 상위 탑5 종목들 바로 열어보도록 하죠. 네, 오늘 다시 외국인 매수가 SK하이닉스로 들어갔고요. 기관도 삼성전자를 연이틀 매수해 주고 있고 오늘도 증권주 메리츠증권과 카카오뱅크 눈에 띄고 또 네옴시티로 묶였던 현대두산인프라코어, 한국전력과 현대로템까지 기관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도 네옴시티로 묶일 수 있을까요? 인스코비 거래량 급증하면서 오늘 장중에 두 자릿수 급등까지 보여줬습니다. 다음 주 주가 전망 어떻게 하시는지 두 분의 의견 열어볼게요. 고! 네, 첫 종목은 기분 좋은 고로 일치했습니다. 네옴시티 하면은 그린 수소가 키워드잖아요, 대표님. 네. 인스코비가 스마트 그리드 기업이어서 네옴시티랑 함께 묶인 걸까요? 그것도 그렇고 이제 그 자회사 중에서 예. 인스그린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정부 정책 과제를 갖다가 따가지고 함께 이제 수행을 했던 그런 이력들이 이번에 좀 부각이 된 것 같고요. 폐주 그다음에 이제 주정 폐수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99%의 순수 수소를 그린 수소를 이제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좀 급등이 나와줬는데 사실 이게 한 3일 전에 좀 이슈가 되었었거든요. 네. 그랬다가 오늘 수소 관련주들이 어제 오늘 이제 좀 시세를 내면서 좀 부각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이제 인스코비를 고로 보는 부분은 이제 이 수소 관련된 부분들 네옴시티 관련주로도 엮일 수 있겠지만은 또 다른 부분들 뭐 기술적인 부분 대바닥권에 있다라는 거 그리고 자회사가 이제 바이오 사업을 또 하고 있거든요. 아마메즈 USA라고 미국의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는데 다발성 경화증 치료제, 난치병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임상 3상에 들어간다는 이슈가 2021년도 초에 있었어요. 그렇다면 지금쯤 임상 3상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런 결과가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닥권에서 일단 거래가 들어오면서 상승 흐름을 좀 잡아주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 인스코비 뭐 단기적으로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중장기적인 관점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매니저님도 고를 두셨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을 짚어주셨는데 네옴시티 테마주로 좀 묶을 수 있을까요? 지금 너무 많은 종목이 묶여 있어가지고 인스코비도 그렇게 봐도 되는 걸까요? 네, 지금 이 회사가 이제 현재 나오는 뉴스로는 네옴시티 관련 그린 수소 공장을 예.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니까 나왔는데 저는 이제 그런 뉴스가 나왔는데 제가 직접 눈으로 안 봤습니다. 눈을 안 봤기는 좀 그래서 예. 좀 믿기는 그렇고요. 저는 이 종목에 고를 했던 포인트가 저는 이제 네옴시티 관련 부분은 별로 이렇게 그 참고를 안 했고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주가가 많이 빠졌어요. 한번 제가 그래프를 보시면 그 15,950원, 2018년 6월 달에 15,950원이 지금 얼마냐면 1,765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됐나요? 주가가 많이 10분의 1 빠졌죠. 예. 이런 경우는 저희 이렇게 주식을 처음 한 사람도 굉장히 싸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일단 주가가 밑바닥이다라고. 그래서 이런 관점. 근데 한 가지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고를 했지만 가격이 싸니까 즉 이제 최근에 우리 지수가 그 저점에서 한 17.1% 정도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이 종목도 1,390원에서 나도 같이 올라가야지. 그런 느낌? 그래서 그런 올라갔는데 한 가지 위험스러운 게 뭐냐면 좀 재무주가 안 좋아요. 예. 적자입니다. 적자기 때문에 관심을 두 대, 이 종목들을 이제 만약에 이제 뭐 매매 참고하자 할 때는 한 10만 원어치 그 정도 이렇게 살짝 그 정도지 뭐 적극적으로 이제 뭐 이렇게 고를 하겠다 그런 건 아니고 일단은 저희가 이 종목을 주어졌기 때문에 한번 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주가 저점이다라는 부분에 대한 의견은 일치했습니다. 다만 중장기 의견에 대해서는 갈렸다는 부분 여러분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두 번째 종목으로는 어제 외국인 매도가 나왔던 삼성전자 다시 대량 매수가 들어옵니다. 두 분은 사실 지난주에 스탑 의견으로 일치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지금 시점은 어떨지 의견 열어보도록 하죠. 스톱! 네, 이번에도 스탑을 두셨습니다. 아직까지도 지금 단기 추세는 상승이지만 길게 보면은 조금 조정을 받을 것이다라는 그런 시각이 동일할까요?
뭐 그렇게 긴 시간이 될지는 확실하지는 않지만 일단 제 생각에 오늘 뭐 추세를 지켜주는 그런 흐름으로 마무리하기는 했어요. 단기적인 관점 추세 라인을 그어보게 되면 기술적으로 이제 저점 구간을 좀 지켜주는 그런 모습으로 마무리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외국인들이 환율로 인해서 1,400원대 있을 때 그리고 주가가 바닥에 있다가 그때 매수를 많이 했던 종목들 중에 하나가 바로 삼성전자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단기적으로는 좀 조정을 받을 가능성 열어놓고 보자라는 관점이고요. 그런 관점에서 조정이 나오면 매수를 할 수 있겠지만 지난주에 이제 설명드렸던 네. 그런 가격대로 조정 내려오면 매수를 해볼 수 있겠지만 지금은 조금 관망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지수도 5일선을 이탈한 상황이기 때문에요. 하루나 이틀 정도 추가적인 조정이 나올 가능성도 열어둬야 되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일단 스탑 의견을 드렸습니다. 네. 우리 매니저님도 삼성전자가 아무래도 좀 시장과 연동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저항 구간에 부딪히지 않을까 하는 의견 주셨었는데 지금도 같은 관점이실까요? 네, 삼성전자를 제가 이제 요 삼성전자는 우리나라 환율을 많이 따라갑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우리 환율을 좀 보여드릴게요. 우리 환율, 원달러 환율입니다. 이게 보시면 제가 이거는 정말 기밀 사항인데 제가 공개를 합니다. 자, 이거를 보면 제가 화살표 가리키는 이 지점이 그 볼린저 밴드, 이제 240주 볼린저 밴드를 돌파했어요. 네. 그리고 나서 급등을 했는데 이번에 그 지점 다시 지지를 했죠. 이제 240주 볼린저 밴드라는 것은 우리 환율의 5년 동안의 그 이제 매물을 소화시키고 나서 거기서 이제 지지를 했어요. 근데 과거에 경제가 좀 안 좋은 어떤 위기 상황이 오게 되면 이렇게 240주 볼린저 밴드에서 지지를 해가지고 다시 환율이 위로 올라가죠. 그러니까 저는 원달러 환율 여기서 밑으로 더 지금 현재 1,340원인데 그 밑으로 떨어져 1,200원 간다 이 생각하지 않고 앞으로 또다시 예전에 이제 고점이었던 1,400원대 다시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그럼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외국인들이 가장 먼저 우리나라 주식에서 가장 먼저 매도를 하는 종목은 삼성전자죠. 삼성전자는 지수하고 지수를 타겟해서 움직이는 그런 종목이고 그래서 환율 관점에서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우리 삼성전자의 D램 사업부하고 비슷한 사업을 갖고 있는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감산에 대해서 확고하게 의지를 표명을 했어요. 그쵸. 그리고 이제 반도체 재고 수준이 내년에는 사상 최고치입니다. 그러니까 반도체를 예전에 이제 그 코로나 때 바깥에 안 나가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스마트폰이나 PC를 많이 썼잖아요. 네. 그러니까 반도체를 너도 막 이렇게 창고에 쟁여놓은 거예요. 많이 팔릴 줄 알고. 근데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보니까 반도체가 이제 PC와 드램이 안 팔리니까 내가 쌓아뒀던 D램이 이제 창고에 막 먼지가 납니다. 안 팔려가지고. 현재 그런 상황이래요. 그래서 그 반도체 D램을 재고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감산을 해야 될 지형이고요. 그리고 실적이 내년에 가면 하이닉스도 연간 실적이 적자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번에 이제 삼성전자 올라갔던 것은 미국의 그 기준금리 인상을 조절할 수도 있다. 이런 희망 고문을 따라서 올라갔는데 주가가 저점에서 한 21% 올라왔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제 베어 마켓 랠리 그거는 이제 끝났고 이제는 다시 한번 주가가 저는 한 이 정도로 한 57,000원 거기를 살짝 깨는 수준까지 한번 조정이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스탑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는 사이클을 타죠. 아직까지 반도체 업황에 대한 의구심이 있는 상황에서 두 분 다 여전히 삼성전자는 좀 보수적인 시각으로 보고 계십니다. 스탑 의견 알려드렸고요. 두 종목은 의견이 일치했습니다. 그럼 마지막 탑픽주까지 같은 시각이실지 궁금한데 다음 주에 눈여겨볼 최선호주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스코비 그리고 현대두산 인프라코어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현대두산 인프라코어면 네옴시티 관련주로서 좀 보고 계시는 걸까요? 네, 요새는 뭐 네옴시티 관련주도 되고요.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재건. 재건주. 네, 예. 우크라이나가 지금
엄청나게 폐허 상태지 않습니까? 그러면 폐허 상태를 복구하려면 이제 두산 인프라코의 굴삭기 예. 이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재 관련주로 분류가 되고 있는데 지금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해서는 저는 일단은 고로 말씀드릴게요. 주가가 지난번에 4,255원에서 8,180원까지 추가적으로 좀 상승한 상태입니다. 상승한 상태지만은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그럴 가능성이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되게 고점인데요. 그런데 이 종목을 제가 한번 기술적 분석으로 한번 봐드릴게요. 보시면은요, 지금 계속해서 강하게 올라왔는데 지금 현재 올라온 각도가 조정이 거의 없어요. 제가 이 종목을 많이 올라왔지만 고로 말씀드린 것은 이 지점에서 여기 살짝 눌러줘야 할 자리에서 이제 다시 한번 고점을 또 뚫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기술적 분석상 추가적인 상승 힘 여력은 있다라고 생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바로 가격 전략까지 들어갈까요? 좋습니다. 네, 가격 전략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의 매수 가격은 한 8,080원 정도 이렇게 매수하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매수를 하시고자 한다면 한 가지 참고하는 게 다음 주 우리나라 시황이 저는 하락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소액으로 정도 한번 가담하면 좋을 것 같고요. 8,080원 정도 매수가 가능할 것 같고 거기가 매수됐다면 1차적 목표가는 9,000원 그리고 손절매 가격은 7,500원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가격에서 매수 가능하다라고 짚어주셨고요. 목표가 9,000원과 손절가 7,500원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 대표님은 인스코비를 꼽아주셨어요. 이 종목이 제일 유망하다고 보시는 거죠? 네, 뭐 여기서 볼 때 이제 크게 가격적인 메리트가 굉장히 높은 종목이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일단 이 종목을 선택을 했고요. 아까 이제 기업에 대한 설명들 좀 드렸는데 조금 더 붙인다면 코스피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적인 부분이 조금 안 좋은 부분이 있어요. 실적이 뭐 대단히 좋다라면 주가가 지금 이런 위치에 놓여 있지 않겠죠.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임상 3상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하고 있는 사업이 알뜰폰 사업, 그리고 지금 이 건강기능식품 관련된 부분들로 방송에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잘 됐을 때는 영업이익이나 매출 이런 부분들 흑자로 전환할 수 있는 가능성, 턴어라운드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환사채가 있어요. 이 전환사채가 지금 리픽싱을 좀 거듭해가지고 한 1,500원 정도 평단인데 지금 그보다 좀 올라 있다. 그리고 바닥 신호가 보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월봉을 한번 보시게 되면 뭐 역사적으로 한 10년짜리 흐름에서의 바닥권에 놓여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부터 또 출발을 하는 그런 흐름들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뭐 한 2,000원 정도의 저항대가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뭐 꽤나 큰 상승을 우리가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지 않겠나. 지금 당장 저점에서 추세를 좀 전환하기 위한 그런 흐름에 놓여 있기 때문에 올라갈 때 막 급하게 따라 붙으실 필요는 전혀 없는 종목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조정이 나온다 그러면 그때부터 분할로 조금씩 모아서 가져가시는 전략이 좋겠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뭐 다음 주에 공략을 하신다면 뭐 한 1,700원 정도 수소 이슈도 있고 그리고 앞으로 나올 재료들이 좀 충분히 많은 그런 기업이지 않나라는 관점에서 선택을 해봤습니다. 네, 인스코비 목표가 2,000원까지 세워주셨는데 정말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바이오 말고도 뭐 스마트 그리드 그리고 알뜰폰 사업까지 한다고 하는데 지금 주가 상승 모멘텀은 바이오 쪽으로 있다고 보시는 걸까요? 바이오 쪽도 괜찮고 이제 예전 같은 경우는 신사업으로 바이오를 진출한다 하면 굉장히 주가가 폭발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트렌드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임상 3상의 어떤 결과가 나올 때쯤 되면 주가에 반영이 되는 그런 흐름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조만간 뭐 임상 3상에 대한 그런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이다. 주가는 기대감을 먹고 상승을 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바닥권에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두 분의 공략주는 현대두산 인프라코어 그리고 인스코비로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다음 주에 잘 눈여겨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매니저님의 무료 방송은 5시에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꼭 참여하셔서 다양한 인사이트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금요일 고엔스탑 함께 하셨고요. MBN골드 박병주 매니저 그리고 블루드림 리서치 이주연 대표 수고해 주셨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